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상담 프로그램 증시표 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송지현 멘토입니다. 시장 오늘 또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변동성은 여전할 것이라는 얘기 분명히 드렸고요.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 드렸었는데 오늘 그런 얘기와 무색하게도 지금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80선까지 지금 밀고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10포인트 가까이가 빠진 705선 가까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충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결국은 올라와야 되는 종목에서는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일자리 창출 정책과 맞물려서 제가 신문남에서 윌비스를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런데 이 윌비스가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결국은 올라오는 섹터들, MD스테크도 참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MD스테크도 오늘 자동차주 급락과 무관하게 지금 8%가 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누가 먼저 가고 누가 웃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자라는 것, 그리고 산업적으로 좋지 못한 종목을 피해 나가는 것,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참 어둡고 힘들고 더러운 장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훈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시장의 지수가 좀 밀려내려고 있습니다. 2080포인트대 하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시장은 박스권역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수는 더 빠질 겁니다. 기본 50포인트대까지 빠질 거고요. 많이 빠진다면 2000포인트 초반대까지 밀려내릴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132만원대 하회했었죠. 오늘 0.7%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반등의 힘이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선물 또한 마찬가지죠. 256.6포인트대에 일단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선물도 250포인트대 초반대까지 밀려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탄력이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옵션 만기일이죠. 동시 만기일 때까지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지속될 겁니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만기 전까지는 유리할 것이고요. 동시 만기일 전후에서는 다시 단기적으로 거래소 쪽으로 이동되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10%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안 되는 섹터는 피해가는 게 좋은 그런 전략입니다. 즉 역별 권역군들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역별 종목군들 좋아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점까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1%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705.94포인트 약 1.37% 밀려내려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셀트리온이 7만원대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도 11만 2천원대 약 3%대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6만 5천원 깨고 내려올 겁니다. 그때가 단기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 기억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2분기 실적이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 메르스에 대한 공포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원료약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죠.
화일약품 같은 경우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무래도 이 수혜주 찾기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메르스로 인해서 내수 경기에 대한 침체 얘기까지 좀 같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 내수 쪽에서 침체가 벌어진다면 다음 자금이 돌 수 있는 부분들은 IT 섹터가 될 겁니다. IT 부품주들이나 이런 쪽에 자금 흐름이 되겠죠. 환율이 좀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쪽의 경쟁에서 좀 압도적인 우위에 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 장비주들 조정을 받았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금일 보면은 인성정보 종목 상담도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인성정보조차도 가격 제한법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가야 될 섹터들은 분명히 그 선 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올라간다는 것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성이 있다면요, 그것이 아무리 22평을 깨고 62평을 무너뜨리고 내려오더라도 그 성장성은 반드시 추후에라도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이야기는 확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확신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만 결국은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집중 투자를 해야만 이 주식시장에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저희가 강조드렸던 종목군들 빠진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저 몰라라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다 올라왔지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정말 상담을 요하는 종목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전화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다산 네트워크스야. 다산 네트워크스. 매수가는요? 6,500원의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40%. 예. 방송 보고 매수하셨죠? 예, 좋다 해서, 매수했습니다. 그럼 믿고 들고 가세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렇게 자꾸 종목 상담을 신청하시면요, 누군가는 계속 봅니다. 그럼 누군가 단타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그러면 자꾸 이 종목 상담을 신청 안 하는 것보다 손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못 올라와요. 예. 손 탄다는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예. 단타쟁이들이 많이 우글거리거나 그 단타쟁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신용이 높아지거나 하면 결국은 종목이 못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이때까지 저 올라라 한 적 없었고 다들 잘 올라왔으니까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은 가능하면 종목 상담 신청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같이 합쳐졌다는 그런 이야기 듣는데. 예, 지금은 합병도 하고요. 자회사 100% 갖고 있는 자회사예요. 합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물적 분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들한테는 그만큼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들을 더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KT나 지금 SK 브로드밴드나 그 다음에 LG U 플러스 쪽에 기가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는 점, 깔리고 있다는 점, 그것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이 회사가 지금 전체 3개 회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기가 인터넷을. 예. 그것만 보셔도 이제 후일에 어떤 내년의 실적이라든가 향후 실적이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들고 가시면 됩니다. 혹시. 저는 회사 합병한다길래 합병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주가가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빠질 때 아버님 딱 그걸 보셔야 돼요. 아버님의 심리 상태를 흔들려면 얘들이 뭘 하겠습니까? 주가를 빼겠죠. 예. 딱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이 수반이 됐는가 안 됐는가. 성장성이 있는데 거래량 수반 없이 주가는 확 빼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군가는 꼭 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걸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중을 높여도 될까요?
비중을 없으셔도 되죠. 그런데 비중 실으셔도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 자꾸 이래 상담하시다 보면 자꾸 손을 탄다니까요. 그래서 좀 하지 마시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했던 건데 또 상담이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이런 종목군은 오늘 또 올라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SNL 추천드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차트. 자, 20% 가까이 여기서 여기까지 20%를 빠졌어요. 한 4개월 동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요. 최저점을 딱 찍고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최저점 3,795원 찍고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거래량 수반 없이 제 최저점을 찍은 거죠. 예. 결과적으로 뭐냐면 누군가는 꾹 쥐고 있으면서 개인들의 심리만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올린 거예요. 그럼 이때 개인들이 지고 갈 수 있느냐? 못 지고 가니까 자꾸 매도를 걸어 놓거든요. 그럼 수익은 얼마 못 번 상황에서 다 잘라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수익은 100% 이상이 나와버렸죠. 결국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코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굉장히 사물인터넷주로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저점을 찍고 올라온 거예요. 거래량은 없죠. 예. 자, 지금 다산 네트워크를 한번 보자고요. 뭐가 답답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거래량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시잖아요. 예. 올려놨다가 트리거 현상 이미 나왔고 올려놨다가 떨어뜨리면서 최저점 지금 찍고 내려오면서도 거래량 전혀 수반된 게 없습니다. 이건 모르면 이 회사가 그러면 거래량 없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성장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이에요. 없다면 이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S넷도 시청자분들이 얼마 수익을 못 거두시고 파신 거고 코컴도 수익 얼마 못 거두시고 파신 거예요. 결국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100%, 300%를 수익을 거둔 겁니다. 아시겠죠? 전망이 좋은 종목으로 시작하면 되겠네, 그죠? 전망이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딱 예.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인터넷 느리면 참아요, 못 참아요? 예, 예. 인터넷 느리면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못 참았죠. 못 참죠, 그죠? 예, 예. 그럼 당연히 기가 인터넷이 지금 전국적으로 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지 마세요, 제발.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SKCNC요. SKCNC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20%고요. 23만원요. 23만 원이요. 네. 약간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20%? 매도가, 예. 매도가 더 말고 싶었어요. 얼마에 매도하고 싶으세요? 저는 한 30만원 가까이 보고 있는데요. 네, 그때 파세요. 그때요. 그러면서 네.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은 글쎄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30만 원 넘어서서 네. 그때 팔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이게 30만 원 넘어갈 거니까. 한 달 걸리겠습니까? 글쎄요, 한 달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언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너무-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종목이요? 아니, 종목 말고요. 어떤 거요? 제가 유유자금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투자할 종목 좀 찾으려고요. 아, 투자할 종목을 얘기 좀 해달라고요? 네네. 저녁 9시에 주식 챔피언 보시면 돼요, 어머니. 9시에요? 네, 저녁 9시에. 저녁 9시에요? 네, 네 종목 나와요. 네 종목요? 네, 네 종목씩이 나오니까 네. 주식 챔피언 보세요. 네,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율비스를 어제 매수했거든요? 밀비스요? 예, 근데 목표가를 어디 얼마까지 둬야 되는지 몰라서요. 매수가는 얼마인데요? 목표가를 얘기하시기 전에 매수가를 얘기해 주시죠. 1880원이요. 예? 1880원이요. 1880원. 예. 오는 구간에서 좀 따라 붙으셨다, 그죠? 예, 1750원에 살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은 한 15%요.
왜 확 좀 못 담으실까요, 그죠? 방송 보고 매수하셨어요? 아니, 제가 저기 1월 달에 그냥 아주 100만 원 이하를 사놨어요. 예. 근데 시장이 막 무너지는데도 1,700원을 지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 멘토님께서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일거리 창출하니까 급등할 수 있다고. 그래서 눈여겨보다가 그 타임을 놓쳐가지고 어제 그냥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냥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전 고점대 영역까지는 지금 올라왔죠, 그죠? 이거를 갭으로 뛰어넘는다고 하면 이건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면 이 전고점대 영역에서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가셔야 되느냐 하면요. 위에서 따라 붙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익절가를 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70원 정도의 익절가를 잡아놓고 가시고요. 예. 아시겠죠? 예. 1970원 조금 덜 먹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70원 정도의 익절가 잡아놓고 이게 내일 갭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1970원 안 닿으면 무조건 안 판다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시겠죠? 예. 그리고 2,500원 넘어서면 그때 2,200원까지 익절가를 높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500원 넘어서면 2,200원까지 올려놓으시면 돼요. 손절가를 2,200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1,900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2,800원까지는 좀 무난하거든요. 그래요? 2,800원. 근데 그거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2,800원이 오면 예. 그때는 차익 실현 좀 하세요.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번호 구제해달랍니다. 예.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앞으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곧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이제 약, 한 10, 거래일수로 따지면 한 12일 정도 남았네요. 12일 정도 후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을 철저히 받으셔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적극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하셨나요? 미동전자통신이요. 미동전자통신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50%에 매수가는 5,700원이요. 50%고 5,700원에 매수하셨나요? 네.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블랙박스 관련적이라 해서. 네? 잘 안 들리니까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블랙박스 네네. 주식이라 해갖고 좀 앞으로는 전부 다 쓸 것 같아서 했는데 자꾸만 떨어지네요. 일단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요. 네. 블랙박스가 이제 설치 의무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사항들인데, 기본 옵션으로 이제 장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쪽 섹터죠? 예. 그죠? 일단, 블랙박스뿐만이 아니라 뭐 CCTV나 이런 쪽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많은데, 미동전자통신 같은 경우 블랙박스 쪽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자동차 판매가 급감을 했어요. 현대기아차가. 그건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오늘 자동차 관리주들 급락 나오고 있죠? 자동차 판매 때문에 일단 현대기아차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동전자통신도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야지만 얘네들도 실적이 증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HTS상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보면 매출액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은 증가가 됐어요. 예. 1분기 때.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약간 좀 줄었어요. 한 15%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으니까 일단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매수가 정도 한 5,600원에서 한 5,700원 정도 부근이 올라오게 되면은요, 예. 그때는 일단 좀 줄여주세요. 그래요? 네, 일단 매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예. 다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렇게 좀 대응을 좀 하세요. 그럼 이게 다시 또 올라가면 얼마 정도까지 볼 수가 있어? 목표가 5,700원, 어머니. 그냥 그러면 상금액이 그냥 다 소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다 파세요. 일단 다 팔고 다시 보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예명근님, 존경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인지 디스플레이. 인지 디스플레이 예, 2241원에 20%입니다. 2241원에 20%. 네네, 현금 비중 좀 있으세요? 있습니다. 네, 많이 그럼- 있습니다. 그럼 더 담으세요. 이거 한 30% 가도 돼요. 50% 가도 돼요. 50% 가도 됩니다. 자회사 사이맥스가 상장이 되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PX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3,800원이고 이렇대요. 예,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동사가 제가 말씀드리고 한 9% 가까이 급등이 나온 날이 있었어요. 근데 예, 예. 그게 트리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조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시장의 급락과 함께 그냥 인위적인 조정을 준 거예요. 예.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예. 이 회사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쯤 상당한 상장합니까? 다음 달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상장한다고 해서 다음 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전달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이거 한 2, 3년 가져가면 됩니까? 2, 3년까지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가져가셔도 자회사 상장과 더불어서 올라올 종목이고 지금 중국에서 침해를 못하고 있는 쪽이 바로 디스플레이하고 예. 반도체 쪽이죠. 그 얘기를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예. 자, 더 담으세요. 예. 조막손입니다. 더 담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예. 네. 자, 문자 상담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PK를 매수하셨네요. 4,000원에 10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4,000원에 100%라. 자, 일단 좀 보죠. MPK가 뭐 중국 관련 수혜가 좀 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좀 나왔어요. 일단 HTS상에서는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MPK의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 텐데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 1분기에는 거의 뭐 매출 400억 정도였었어요. 근데 300억 가까이 30% 이상 줄어드는 모습이었었고요. 작년에 영업이익 1분기 때 1억 7천 했습니다만 영업 손실 38억 됐고요.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 3억 적자였는데 27억 적자폭 확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여전히 상승 추세 때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고가권역에서는 BW 물량이 출회가 됐었죠. 에이티론 파트너스의 이민주 회장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도가 한번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고요. 하단 자리대까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3,600원 자리대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00원 자리대 깨지게 되면 다시 3,000원 언저리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가 4,000원인데 4,000원 위에서 충분히 매도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4,200원대 정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실적에 대한 추이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 좀 고민되시면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MDS테크 한 1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많은데 기뻐하십시오.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여신 포스를 장렬하고 계신 분이 나와 계십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보람 앵커님 나와주십시오. 네, 메르스 확산 공포에 엔저 우려감까지 더해진 국내 증시는 오늘장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요 1.25% 하락한 207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장 초반부터 이어지면서 하락 전환하더니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는 엔달러 환율이 장중 125엔대까지 진입하면서 엔화 약세 움직임이 뚜렷해지자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2100선을 이탈해서요. 다시 2070선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의 하락은 기관 쪽에서 이끌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220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관망하는 움직임입니다. 현재 62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400억 원 가깝게 매수했지만 상승으로 전환시키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장 5개월 만에 130만 원을 이탈했던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다시 130만 원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3% 상승이고요. 하지만 현대차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10% 이상 밀리고 있는데요. 국내에 이어서 해외까지 판매가 부진한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었고요. 엔저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다음 판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 SDA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오늘장 1.7%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4.7% 정도 하락합니다. 현대모비스 앞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8.4%로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0.4% 상승이고요. 네이버가 1% 이상 밀립니다. 기아차 마찬가지로 자동차주 안 좋죠? 4.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예상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703포인트에서 1% 이상 밀리면서 마무리가 예상되는데요.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718포인트에 출발하면서 720선을 바짝 추격하는 듯 싶었지만 낙폭을 키워서 700선대 초반까지 밀려나가는 모습입니다. 수급 확인해 보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50억 원 정도, 외국인에서 13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만 홀로 180억 원 정도 매수 우위지만 상승으로 이끌기에 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1.7% 하락하고요. 다음 카카오 4% 크게 밀립니다. 파라다이스 메르스 우려감에 6.7% 하락하고 있는데요. 카지노스 동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죠. CJ ENM이 2% 이상 하락합니다. 하지만 바이로메드가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화장품주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에 메르스 공포까지 겹쳐져서 6%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 LSNS고요. GS 홈쇼핑까지 하락합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미팜은 2.6% 상승입니다. 하지만 CJ 오쇼핑이 3%, 이오테크닉스도 5%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르스의 먼저 자동차주의 약세를 먼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판매 부진에 엔저 우려까지 겹쳐졌습니다. 현대차가 7개월 만에 15만 원대를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14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현대모비스가 8% 하락입니다. 기아차 그리고 현대위아까지 11% 이상 크게 밀리는 모습이고요. 만도까지 하락하면서 부품주로 매기가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엔저에 대한 우려감은 자동차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엔터주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에서의 공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엔저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터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조금 느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가 4% 그리고 JYT 엔터테인먼트가 5.6%로 크게 밀리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SM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메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확진 환자도 늘어나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등 관련주들의 급등세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중앙 백신이 상한가로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상한가로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저주들은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 속에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강원랜드가 2.6%, 파라다이스 6%, 하나투어와 무드투어까지
하락까지 여행주가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화장품도 살펴볼까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에 더해서 엔저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쳤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시작으로 해서 에이블 CNC까지 모두 4%에서 7%까지의 큰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또 아닙니다. 유통주까지 확인해 보실까요? 보건당국에서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의 방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나오면서 롯데쇼핑 3% 하락하고요. 현대백화점도 5%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술의 힘으로 오르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무화과 진로 발효 살펴볼 텐데요. 칵테일 소주가 인기를 얻으면서 자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53,7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조금 윗꼬리가 달렸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강한 모습이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로 발효 마찬가지로 43,500원대까지 8%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낙폭은 굉장히 과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인가요? 결국은 전체적인 유통주 그리고 소비주 거기다 자동차주까지 모두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주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제가 수익을 말하다와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모두 좋지 않으니까 현대차 관련된 부분들 담지 마시라는 얘기 계속 전해드렸었죠.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 현대위아까지 모두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시장의 얘기들 마저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더 빠질 겁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더 빠집니다. 지수. 다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장이라는 부분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2078.64포인트입니다. 선물과 현물, 이 코스피 지수와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일단 대형주들이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SK그룹주들이나 아니면 내수 섹터의 사업을 좀 영위하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박스권역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만기 전까지는 여전히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그럴 가능성이 좀 높겠죠. 결국 2분기 실적이 좀 괜찮은 섹터들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증권주들 조정폭이 좀 상당히 깊게 나가고 있죠. 동시만기 전후로 해서 매수의 급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 동시만기를 전후로 해서 매수 포인트를 필히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역별권역에 있는 것들은 보지는 마십시오. 보지는 마시고 정별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내수 쪽 메르스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올라가고 있지만 내수 쪽까지 화장품이나 섬유, 의복 이런 쪽, 음식료 쪽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자금이 쏠릴 수 있는 쪽은 IT 쪽입니다. IT가 일본과 중국에서 경쟁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좀 압도를 하고 있죠. 다른 경기 민감주들보다 반도체 쪽이나 장비주들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704.77포인트 약 1.53포인트 53% 좀 밀려내렸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인데요. 사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모습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미 전고점 박스권역을 뚫어놓은 그런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도 종목 압축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보다도 일단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IT 쪽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기계 쪽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화학 쪽도 나름대로 선별적인 강세를 좀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 필히 좀 체크를 해보셔가지고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보지 마시고 정별 초입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 섹터
마스터 중일 그들 종목군 중에서 주도주가 나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MDS 테크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맛동산 테크라고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렸었고, 그것이 이제 52주 신고가를 뚫으면서 바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길게도 들고 왔습니다. 가족분들을 독려해가면서 길게도 들고 왔는데 오늘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종가를 고가를 형성시켰죠. 결국은 차량용 인베디드 그리고 항공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성이 이런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장성을 믿고 가면요 절대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은 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렸고 그때마다 그 종목군들은 100% 혹은 200% 혹은 300%의 상승세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집중 투자를 통한 바로 이런 확신에 찬 종목들의 집중 투자 이것을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디 좀 얘기 드리는데요. 단기적 흐름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저희가 이미 짚어드렸습니다. 향후 2년간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종목 장세적인 측면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답답해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장세를 이루고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 강조드렸던 만큼 저를 믿고 꾹 쥐고 가셨던 이 MDS 테크 주주분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G상사. TV 소리를 조금 줄여주세요. 볼륨을. 제 목소리가 들려요, 지금. 네. 예. LG상사 35,800원에 매수했고요. 예. 50% 비중이 있고요. 예. 44,600원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하나. 44,600원이 최근에 온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44,050원에 매도하시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그 꼭지에 누가 팝니까? 그걸 다 하는 것 같으면 오늘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군요. 어머니를 지금 너무 과신하고 계세요. 그날 고점, 그날 저점을 알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게 얼마 정도 들고 가야만이 되는가. 지금 주식시장이 물론 여기서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7,000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세요. 47,000원이요? 어떤 세계 경기의 어떤 불황의 조짐보다는 오히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 만큼 이 LG 상사의 어떤 유통 부분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7,000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세요.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끌고 가도 되는 종. 지금 이 종목 빼고 다른 종목 갈아타본들 크게 수익을 내실 자신이 없다면 네. 지금 이 종목을 그냥 47,000원까지 들고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 기간을 정확하게 몰라요. 저희가 지금 뭐 당장 지금 이번 주에는 일단은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국면이고 다음 주는 또 금통위 금리 발표가 있죠. 금리 인하 쪽으로 저는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시 유통주도 강하게 상승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메르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진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시장의 변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파트론에 대해서 알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1,600원이고요. 비중은 50%입니다. 50%.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사물 인터넷하고 해갖고 기업도 괜찮고 해갖고 네.
그 다음에 또 코스닥에 우량 기업이고 해갖고 투자를 했더니만 조금 손해가 많네요.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과거에 26,000원대, 2013년도에 6,000원대 주가가 26,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죠? 예. 그 이유가 이제 카메라 휴대폰에 대한 업황 부분들 때문이었었죠? 예. 상당히 잘 팔렸었어요. 갤럭시 시리즈가. 그죠? 예. 그리고 주가가 빠지고 나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파트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건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포화 단계 진입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밀려내렸어요. 예. 파트론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쪽을 만들고 생산을 하고 있죠. 예. 치킨 게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예.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 이쪽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받은 기업만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예. 파트론 같은 경우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진 않아요. 예. 그래갖고 그 투자를 했는데. 그죠? 211억에 186억 정도. 올해 1분기 141억에 103억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2013년도에는 영업이익 1,300억에 당기수익 1,100억이 넘었습니다. 그죠? 예. 그 이후로 줄어들기 시작했죠? 예. 줄어들었다가 2015년도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2분기부터도 실적이 좋아진다 해갖고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좋아졌다가 아니죠. 질 좋아질 것이다잖아요. 것이다. 질 것이다. 그죠? 예. 미리 선반영을 받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어제도 좀 오르고 그래갖고. 그렇죠. 그러면 예. 결국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조정을 받을 때까지 얼추 다 받았어요. 예. 조정을.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을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생각하셨던 것처럼 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가 좀 잘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2분기 때 실적은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 어닝 시즌 때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는 7월 하순경부터 8월 중선까지도 이어질 거예요. 기대감은 그렇겠죠? 예. 그럼 좀 더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되겠죠.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목표가를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한 12,000원대 중반,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1차적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예. 그 자리대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단기간에 많이 빠져갖고. 네, 단기간에 많이 빠졌는데 V자 반등은 좀 힘들어 보여요. 예, 잘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항공우주요. 항공우주.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7,000원이고 30%요. 예. 이걸 왜 이런 고점에서 자꾸 사세요? 잘 안 돼요. 그래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궁금하신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계속 고점에서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35,000원 하던 주식이 올해 초만 해도 35,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7만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73,000원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2배를 올랐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거를 여기서 또 한 배를 더 간다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단기 보고 들어가신 건데, 이렇게 한 번씩 툭툭 급락이 나와버리거나, 반등을 주더라도 급락이 나오면 어차피 몇 프로 못 먹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죠? 언제쯤 팔면 되겠어요? 예?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이게 올라가더라도 저는 이 구간에서는 안 들고 갑니다, 아버님. 파셔야 돼요. 팔아야 돼요? 예. 수익 조금이라도 나면 파셔야 돼요. 이거 겁나게 이걸 왜 따라갑니까? 그죠? 자꾸 높은 거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중장기적으로 지고 가면 큰 수익 줄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꼭 참고하셔서 그거를 좀 매수를 하세요. 근데 매수가 그냥은 팔 수 있을까요? 지금 딱 매수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라도 조금 올라온다면
예. 뭐, 손실 안 보고는 빠져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 선에서 빠져나오세요. 예, 이게 예, 더 예. 간다 하더라도 아버님이 들고 갈 영역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SK증권요. SK증권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매수가는 1,500원에 매수했고요. 1,500원? 네. 네. 네, 비중은 50%입니다. 비중은 50%.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좀 내려오길래, 네. 그래 제가 좀 안 가겠나 싶어 샀습니다.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그래, 뭐, 그냥 뭐, 여유있게 좀 보기는 했는데, 네. 너무 내려오는 것 같아서요. 자, 그럼 1,5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네. 1,5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SK증권이. 네. 조금 더 밀릴 수 있는데 밀린다고 해서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매도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1,2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더 사세요. 그래요? 네, 더 사셔도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실적이 2분기 때까지는 계속 좋을 거예요. 증권주들이. 그럼 1,500원까지 오겠습니까? 그 갈 수 있으니까 더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예. 일단 매수를 더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한 1,600원대 정도는 보셔도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조정을 받고 나서 더 움직이게 되면 더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1,200원 정도, 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놓고 계시다가 그 자리에 오게 되면 조금 더 늘려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주말에 강인회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죠. 동부증권 인천지점, 서울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요. 메디캐슬 빌딩 2층에서 강연회를 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궁금하신 거 해결하시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확신 투자, 그리고 중장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전화 1577-7451번입니다. 많이 문의하셔서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